이윤규 저자님만의 독특한 암기법이 있어서 이건 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습을 언제 해야 되는가입니다. 저자님은 총 3번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입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데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문직이 되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부법들이 나오고 있고, 어려운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한 분들의 공부법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형재 저자님의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라는 책과 이윤규 저자님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두 책의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공시를 준비했을 때의 생각도 나면서 저는 어떻게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 책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선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 라는 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자분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과 합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연구상에서는 지능과 성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공이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습관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저자분이 뽑은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동일한 시간에 최상의 효율을 내는 사람이 합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시험들이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는 것에서 공부하는 것으로의 시간 전환이 빠른 사람이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번아웃이 찾아오고 휴식을 할 때가 필요하고, 그래야 공부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완전히 신나게 놀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휴식을 취했다가 빠르게 공부하는 모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합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건데, 일상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계획을 짤 때 엄청 버라이어티하고 세세하고 복잡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산책도 했다가 명상도 했다가 공부도 했다가 밥도 먹고 쉬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스케줄을 복잡하게 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독하게 버틸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2년을 채우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지독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공부에 불필요한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내 방이라던가 내가 공부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정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외에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학원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학원에 가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암기하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학원에 가게 되면은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게 되거든요. 자습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학원 수업에 집중을 하고 등하원을 하다 보면은 자습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인강을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안 나가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진도를 넘어가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이윤규 저자님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님이 조금 강조하셨던 거는 진짜 라이벌을 가려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에는 거품이 껴있기 마련인데, 그 거품 낀 상태로 경쟁률을 확인하다 보면은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 보이고, 그리고 좀 더 그런 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나의 라이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 방법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올린 공무원 시험의 거품이라는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윤규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의 범위와 공부의 깊이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별성이 있었던 거는 목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뼈대부터 우선 외우고 그 다음에 가지, 이파리 순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독특했던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흥미가 가는
있는 순서대로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특정 컨셉, 예를 들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한국사를 배우는데 내가 조선시대를 좋아하면 조선시대부터 배워도 된다는 거죠. 특정 컨셉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뭐 사회, 문화, 전쟁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데, 내가 전쟁에 대한 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전쟁 파트만 먼저 보고 넘어가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이윤주 저자님만의 독특한 암기법이 있어서 이건 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습을 언제 해야 되는가입니다. 저자님은 총 3번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단위 시간별로 공부한 목표량을 정하고 다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복습을 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날 배운 거를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다 끝마칠 때까지 복습을 해라 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전날에 뭘 배웠었는지 복습을 하라고, 이렇게 총 3번 복습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몇 개는 저도 했던 거라서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 문자 공부법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이러한 공부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정말 단순 암기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졌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면지에다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베껴 쓰면서 암기를 하곤 하는데,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손의 감각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것들이 위주가 되는 시험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지 복습법입니다. 저는 이것도 썼었는데요. 백지에다가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암기를 해서 한번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자분은 비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법 중에 저도 너무 공감이 됐던 건 그룹 스터디입니다. 그룹 스터디를 했을 때 장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점이 있는 건 딱 하나인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룹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탑워치로 순 공부 시간이라던가 내가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거에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스톱워치가 그걸 굉장히 크게 방해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법 5개 중에 2개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에 맞는 공부법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각자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